안녕하세요 여러분, 몽키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대의 비극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7년 10월 25일 밤 2시 10분 한 무리의 무장 세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으로 돌진했습니다. 총성도 격렬한 전투도 없었죠. 그저 문을 차고 들어가 당신들은 체포됐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300년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 체제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는요. 하지만 그 이후 7년 만에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는 지옥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3년째 매일 수천 명이 전선에서 죽었죠. 총알도 신발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빵을 사려는 긴 줄, 하지만 빵은 없었죠. 공장은 멈췄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그는 외쳤습니다. 평화, 빵, 토지. 전쟁을 끝내겠다. 토지를 농민에게, 모든 권력을 노동자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레닌은 적국 독일의 도움으로 러시아에 돌아왔습니다. 독일은 레닌을 봉인열차에 태워보냈죠. 왜? 레닌이 러시아를 혼란에 빠뜨릴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레닌은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였죠. 1917년 2월 러시아 국민들은 스스로 차르를 몰아냈습니다. 300년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임시정부가 민주적 선거를 약속했죠. 러시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선거를 하면 질 거라는 것을요. 10월 25일 밤 볼셰비키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닌 쿠데타였습니다. 무장 세력이 정부 건물을 점령했죠. 새벽 2시 레닌이 선언했습니다. 권력은 이제 소비에트에 있다. 역사는 이것을 위대한 혁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장 쿠데타였죠. 다음날 아침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깨어나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죠. 역사는 이것을 위대한 10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쿠데타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레닌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평화? 내전이 터져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빵? 1921년 기근으로 5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토지? 농민들은 깨달았습니다. 토지는 국가 것이라는 걸요. 권력을 노동자에게? 레닌은 모든 야당을 금지했습니다. 한 달 후 선거가 열렸습니다. 레닌이 막을 수 없었던 선거였죠. 임시정부가 이미 준비해놨으니까요. 레닌의 볼셰비키는 참패했죠. 25%도 못 얻었습니다. 1918년 1월 5일 재헌의회가 처음 소집됐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진정한 민주의회였죠. 레닌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장병력을 보내 의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의회는 해산됐다. 모두 나가라. 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총구였습니다. 그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독재가 시작됐죠. 권력을 잡은 레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밀경찰, 체카를 만들었습니다.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라. 법적 절차는 필요 없다. 의심스러운 자는 모두 제거하라. 1918년부터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당신은 체포됐다. 혐의도 모른 채 끌려갔죠. 재판도 변호사도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귀족들, 부유한 상인들, 성직자들, 지식인들, 심지어 다른 사회주의자들까지 모두 체포됐습니다. 1918년 여름 레닌은 적색 테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를 정당화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체카는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500명 체포, 100명 총살. 사람의 생명의 숫자가 매겨진 겁니다. 1918년 7월 레닌은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가족 전원을 처형하라는 거였죠. 7월 17일 새벽 2시 예카테린부르크 지하실. 황제, 황후, 5자녀, 가장 어린 딸은 17살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의사, 하녀, 요리사까지 총 11명이 학살당했죠. 시신들은 산으로 부서지고 황산으로 녹여졌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나에게 저항하면 당신 가족 모두가 죽는다. 1918년 봄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백군이 각지에서 봉기했죠. 레닌의 전략은 무자비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 100명씩.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라. 레닌의 전보가 남아있습니다. 100명을 교수형에 처하라. 이름을 공표하라. 공물을 빼앗아라. 인지를 잡아라. 이것은 레닌이 직접 쓴 명령이었습니다. 1921년 크론슈타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들은 1917년 레닌을 위해 싸웠던 혁명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소비에트는 이때 볼셰비키는 없이 언론의 자유, 정치범 석방,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였죠. 레닌의 반응은 트로츠키에게 명령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홍군이 크롤슈타트를 공격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생존자들은 즉결 처형됐습니다. 혁명의 영웅들이 혁명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겁니다. 1921년 러시아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 레닌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레닌은 전쟁 공산주의를 실시했죠. 국가가 모든 곡물을 징발했습니다. 무장 징발대가 농민들의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씨앗까지도. 농민들이 항의하면 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곡식 심기를 멈췄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텐데요. 1921년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죠. 가죽 신발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자 식인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보고서, 사마라 지역에서 54건의 식인 사례, 한 여성이 죽은 자식의 시신을 먹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것이 레닌이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레닌은 이 참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물 징발을 계속했죠. 측근이 물었습니다. 왜 곡물 징발을 계속합니까?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있습니다. 레닌이 대답했습니다. 기근은 농민들이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을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1921년에서 1922년 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죠. 1921년 말 레닌은 갑자기 정책을 바꿨습니다. 신경제 정책 NEP를 도입했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허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니까요. 공산주의 경제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레닌은 이것을 전략적 후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죠. NEP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아이러니였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1922년 레닌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918년 암살 시도 때 맞은 총알의 후유증이었죠. 권력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조셉 스탈린이 조용히 당기구를 장악했습니다. 레닌은 마지막에 스탈린에 대해 유서를 썼죠. 스탈린은 너무 조잡하다. 서기장 자리에서 해임하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미 권력을 장악했죠. 1924년 1월 21일 레닌이 사망했습니다. 53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붉은 광장에 전시됐습니다. 마치 성인처럼요. 하지만 레닌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인 독재자였죠. 레닌이 남긴 유산은 일당 독재 시스템, 비밀경찰 국가, 정치범 수용소, 대규모 숙청의 정당화, 거짓말의 문화, 종교 박해, 지식인 탄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념.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이것이 레닌의 유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탈린이 레닌의 이상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레닌의 방법을 더 크게, 더 체계적으로 적용했을 뿐이죠. 비밀경찰? 레닌이 만들었습니다. 수용소? 레닌이 시작했습니다. 대숙청? 레닌이 처음 실행했습니다. 기근을 무기로? 레닌이 1921년에 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레닌 시대 7년간 처형자 최소 100만 명, 내전 사망자 200만 명, 기근 사망자 500만 명, 총희생자 800만 명,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닌은 스탈린만큼 비난받지 않을까요? 레닌은 신하가 됐습니다. 소련은 70년간 그를 신격화했죠. 스탈린이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레닌을 비판하면 소련 체제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서구 좌파 지식인들도 진짜 공산주의는 레닌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닌은 스탈린만큼 잔혹했습니다. 스탈린은 집행자였지만 레닌은 설계자였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평화, 빵, 토지, 자유, 평등, 정의. 실제로 가져온 것은 전쟁, 기근, 몰수, 독재, 불평등, 테러.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 인간 본성을 부정합니다. 인센티브 없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앙계획 경제를 믿습니다.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 없는 효율적 자원 배분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권력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넷째, 적을 필요로 합니다. 적이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 폭력, 살인 모두 정당화되죠. 이 결함들은 구조적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디서나 실패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쿠바, 베네수엘라.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독재, 억압, 경제 실패, 대량 죽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몽키 프리덤 가족 여러분. 1917년 한 남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가 건설한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7년 만에 800만 명이 죽었고 그가 만든 시스템은 70년간 수억 명을 억압했습니다.
공산주의는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이데올로기였죠. 레닌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이 아니라 경고로요. 지금도 어떤 정치인들은 같은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우리를 믿고 권력을 달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 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다면 이제 그 나라는 공산주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레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죽었죠. 몽키 프리덤은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스탈린의 대숙청입니다. 레닌이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더 큰 괴물로 진화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아셨나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유를 지키는 싸움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세요. 레닌은 평화를 약속했지만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빵을 약속했지만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자유를 약속했지만 독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진짜 얼굴입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절대 반복하지 맙시다. 네, 몽키 프리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자유를 지킵시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